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모투카스의 이두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거래소는 또다시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급락 전환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장에 2,000포인트를 좀 지지했죠. 어제 종가상 2,003포인트를 지지해서 심리적 지지 노선인 2,000포인트를 지지를 잘해서 오늘 시초가에 그래도 한 20포인트가량, 한 1%가량 급등하는 좀 패턴이 나왔었는데 장 막판에 가면 갈수록 중국 쪽 악재, 위안화 평가 절하라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아시아 증시를 한번 휘감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같아도 분봉을 놓고 보면 오늘 시초가의 고점에 형성됐다가 쭉 하방으로 가면 갈수록 쭉 빼고 있는 상황이 놓고 보이는데 이럴수록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하방에 가면 갈수록 시기가 9월 10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 문제 또한도 그렇고 미국 문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불거진 중국 쪽 문제도 그렇고 자꾸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 갈수록 계좌의 포트 비중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담아두셔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방향성 좀 잘 잡아드릴 테니까 종목 상담 많이 하시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철저한 AS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내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 750포인트 이상권역을 1차 고점 구간이다. 결국 이제 따라잡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섹터들 종목들 진단해 드릴 때 변동성 커질 것에 대한 대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 하락적인 부분들 그리 놀랄 만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내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재료가 있는 종목이냐 없는 종목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손실 구간으로 왔어도 조금은 여유 있게 홀딩할 수 있냐 혹은 불안한 심리 상태로 현재 주식시장을 임하냐의 차이가 추후에는 상당한 수익률의 변화적인 측면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저희 종목투커스와 함께 반드시 변동성적인 측면들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내일 상당히 또 중요한 지수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전화번호 02-3153-2612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함께 종목별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571번님, 루트로닉 7만원의 비중 25%, 현재가 5만원이니까 30% 손실 구간이시는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좀 고점에 물리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4,000원대를 빼고는 거의 딱 고점이 7만원이신데 조금 너무 올리는 종목을 달려가서 타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 놓고 보면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7억 9천만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9% 감소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바닥 다지면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는 시기가 점차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에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 유럽장과 미국장이 급락이 한다고 하면 이 종목도 하방으로는 한 45,000원까지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급락 나온다 그러면 하방으로 45,000원, 급락 안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나와갖고 57,000원까지 밴드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761번님 다우데이터 18,80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핀테크 관련 이슈,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최근에 이제 61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121선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이제 8%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하락적인 부분들과 함께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하락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 매수 주체가 기관들입니다. 오늘 투신권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매수가 18,800원이시면은 지금 거의 현재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61선 이탈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121선까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까지 내일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는 자르시는 전략 그리고 재차 121선 부근에서 재매수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9739번님 이글벳 6,160원에 비중 50%. 결국은 동물 의약품과 관련된 기업인데 동물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죠. 축산뿐만 아니라 수산 쪽에서도 좀 활약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놓고 본다 보면 꾸준히 성장하는 상황을 맞는 것 같습니다. 10억, 16억 정도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유보가 좀 낮은 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급등이 나와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 찾고 이번에 다시 한번 급등인데 급등을 했다가 이번에도 좀 여지없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쌍봉을 이번에 뚫으려고 하면 6월 3일 거래량인 3,100만 주죠. 3,100만 주를 더 뚫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7일 날 놓고 보면 거래량이 800만 주가 터졌는데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6,100원에 가지고 계시다면 50%면 비중 높으니까 6,300원 오면 반절은 조금 빠져나오시고요. 이 종목 관심 있다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반절 물량 25%만 채워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1383번님 메디포스트 127,000원에 비중 25%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들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내일 제약바이오 섹터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저점 지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메디포스트 역시나 121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죠. 지난번에 12%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와줬다가 상승과 하락을 거치게 되면서 61선 저항을 받는 모습들. 자, 이 메디포스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이 121선 지지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121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 121선 이탈하는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1선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9만 원대 초중반까지 일단 하락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2만 7천 원대시니까는 손실 구간에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구간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은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재차 121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드리면서 내일 저점 유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357번님 아이리버 9,320원에 비중 40%. 이 종목도 현재가 8,280원이고요. 오늘 그나마 좀 양호한 마이너스 1%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만원대가 지금 터치를 했다가 9,98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가격 조정을 역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000원짜리가 만원짜리 되는 순간, 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가 되는 순간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5,000원대 대비해서 100% 상승해서 만원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만원 정도 선에서는 좀 매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900원 라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이미 손절 라인 이탈된 거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으셨으니까 손절 라인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7,900원 종가상 이탈 안 되는 한은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4537번님 한솔홈테코 1,850원에 비중 3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솔홈테코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서 최근에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죠. 2,295원까지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지난번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쓰리바닥을 한번 거치게 됐죠. 1,500원대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게 되면서 1,900원대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역시나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번 하락 맞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한솔홈테코가 다시 한번 테마성 어떤 그런 섹터의 어떤 편승이 좀 되기 위해서는 재료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구간 어느 정도 실망 매물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매수가가 1,850원이십니다. 1,850원이신데 오늘 시가가 1,840원인데 중요한 건 5일선이 이탈을 했죠. 5일선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1,800원대 한번 왔을 때 일단은 비중 축소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전화가, 접수는 중에도 전화가 안 돼가지고.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식은 계속 한 달 동안에 너무 빠져있거든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가 좀 보면 자세히 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1,000원에 네. 20% 가있거든요. 두산중공업 31,000원에 20%요? 예. 가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최근 들어가서 좀 많이 빠졌네요. 예. 예, 주가가 한 달 전에만 해도 25,000원대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52주 신저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32,000원 대비해서 여지없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요. 역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유한이 됐던 주봉상의 전 저점이었던 21,000원 라인도 이번에 이탈해서 강력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죠.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 이게 지금 제가 대차장고를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대차장고가 과거에 600만 주, 500만 주 이때 대비해서 현재 810만 주까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신용 물량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대차점고만 증가되고 개인의 신용 물량이 증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같이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면 결국은 좀 기관이 많이 매수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타내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기관도 그렇고 외건도 그렇고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사인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하방으로 조금 더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더 빠질 것 같긴 해요.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한 18,000원, 17,000원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31,000원이면 뭐 손절 라인은 이미 조금 놓친 것 같고요. 하방으로 한 18,000원까지만 조금 열어두시고 만약에 장중에 18,000원을 터치하는 날이 온다고 하면 종가상 말고 장중에 18,000원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터치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제가 꼭 이 전화번호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종목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꼭 상담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예. 공매도 때린 거 기한이 무기한입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요, 대주 물량이 3개월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6개월인데 그게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신용 들어온 거는요? 신용 물량은 3개월이죠. 개인의 신용 물량은 3개월인데 3개월이 지났을 때도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하면 결국은 반대 매매가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3개월 내에 주가 폭락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반대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공매도 수량이 증가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차장고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는 대차장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담보권으로 설정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장고가 증가된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건 아닌데 지금 증가되는 수치, 그 대차장고가 증가되는 수치보다는 제가 걱정되는 거는 개인의 신용 물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제가 뭐 조선이랑 뭐 기계 쪽은 업황 안 좋다고 뭐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업황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하방으로 조금 한 1,000원, 한 1,500원 정도 더 밀릴 가능성 높기 때문에 뭐 손절 라인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000원, 17,500원 요선 오면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가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7,500원이나 18,000원 오면 전화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돼서 물을 타가지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성격상 내려간 주식 절대 물 안 탑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가 19,000원인데 예. 한 50%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한 60% 정도 되겠네요. 네. 60% 정도 올라오려면 제 생각에는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된다. 예,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몇 년까지 가야 된다. 그건 좀 봐야죠. 제가 뭐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기계 업황 전체가. 그러니까 기계 업황이나 조선 업황이나 이런 쪽이 화랑에 다시 돌아올지에 대한 거를 뭐 3, 4년 후에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까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뭐 가까웠게 뭐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 거라는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상담을 계속 받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17,500원 오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요? 예, 51,000원에 30%인데. 예, 예. 오늘 61,000원에 10% 팔았습니다. 아, 10% 파셨어요? 예, 이제 20% 남아있습니다. 예? 20% 남아있습니다. 아, 20% 남아 계시다고요? 예,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일단 잘 하셨고요. 예.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주셨었잖아요. 그죠? 예. 네네. 일단은 제가 이제 SM하고 YG엔터 묶어갖고 계속 설명해 드렸었어요. SM도 뭐 간다, YG엔터도 간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잘 참으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실적이 좀 SM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엔터주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메르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움츠겼던 그런 실적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빅뱅이 컴백이 있고 그다음에 싸이도 컴백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여름에서부터 YG엔터가 특히 여름에서부터 빅뱅을 기준으로 해서 싸이가 나오는 그런 과정까지 주가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그런 상승적인 측면이 나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예. 근데 1차적인 상승폭은 일단은 온 것 같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코스닥 예. 시장도 오늘 급락이 좀 나와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G엔터 9%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그런 상승적인 측면에 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물량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일단은 51,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내일 정도부터 62,000원대도 한번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반에 기간 조정을 조금 끝낸 이후에 62,000원대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2,000원대 돌파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옆으로 기는 어떤 개걸음의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중장기적 목표가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중장기적 목표가는 한 67,000원 정도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67,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윗꼬리가 좀 나온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1,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오게 됐을 상당히 좀 아쉽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 밴드를 좀 설정해 드릴게요. 예. 자, 55,000원대 55,000원대 있죠? 예. 55,000원대가 지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인 홀딩 가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중장기적 목표가 67,000원 고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버다임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3,100원에 30%거든요. 오늘 종가가 딱 13,100원이네요. 네.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한 4주 정도 됐어요. 4일 정도 되셨어요? 4주요. 4주 정도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놓고 보면 건설 기계와 소방, 특장차 만드는 전문 회사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재난 안전 섹터에 같이 엮여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었고요. 이날 6월 22일 날 재료를 찾아보니까 자회사 72억 채무보증 소식에 주가가 하방으로 밀린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가서 주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오른 상황이니까 너무 조금
올라타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월봉, 일봉 다 놓고 보더라도 신고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장 하락과 맞춰가지고 이 종목도 같이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2.6%면 그렇게 많은 폭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매매 동향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오늘 뭐 개인의 물량 다 기관이 받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회를 한번 더 줄 것 같긴 합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5일선의 일봉상으로 뭐 이탈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14,000원 위에서 매도할 기회 분명히 줄 가능성 높기 때문에요. 13,100원이면 일단 매입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래도 1차적인 목표가 14,000원 잡아 드릴 테니까 14,000원 오면 너무 위험하시니까 매입 단가가 높아서 위험하시니까 비중을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한 10% 정도는 줄이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반등이 올 수 있을까요? 내일 만약에 지금 뭐 유럽장이 안 좋게 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이제 중국도 환율 전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미국과 유럽장을 좀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춰가지고 그쪽에서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한국 증시도 같이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개별 종목들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뭐 보합권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000원을 조만간 터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나 있어야 기다려야지 한 14,000원 정도 갈까요? 제가 생각엔 한 2주 안에 답 나올 것 같아요. 캔들 10개 안에 답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 좋고요. 당장 내일 폭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자체가 뭐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맞춰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한 2주 정도 투자 기간 두시고 좀 여유롭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넷 8,060원. 예, 8,060원. 20%. 20%시고요. 네네. 언제 매수하신 종목이시죠?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오래됐는데, 요 네네. 원래 8,200원, 100원 되면 또 내려가고 또 오늘 또 쭉 빠지고 그러네. 오늘 또 8,100원까지 가다가 또 빠지고 그러네요.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사도 되는 건지. 일단 그 S넷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것인가요? 네. 그럼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인터넷, 저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예.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 해서 샀는데, 예. 이응 안 올라가다가 더러 내려가고, 내려가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예. 드리면은, 이 종목은 테마주예요. 그 S넷뿐만이 아니라 코콤이라든지 관련 그런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 있죠? 네, 사물 인터넷. 네네, 그 테마주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심하다는 얘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700원부터 10,000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는 그런 개걸음 박스권, 네.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테마주다 보니까 뉴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1,100억 정도 어떤 사물인터넷 투자한다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또, 이 S넷, 급등이 한번 나왔었지만 역시나 연속성을 못 가져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뉴스와 재료성이 계속 나와주면서 시나리오를 가지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테마성 섹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뉴스가 계속 나와주다 보니까 축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쐈다가 그냥 쭉 흘러내리는 거죠. 힘이 굉장히 약한 모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성으로 조금 대응해야 되는 그런 테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작년에 크게 한번 시세를 줬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재차 큰 폭등은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자, 역시나 수급을 좀 보더라도 기관들의 매수세는 아직까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1,000주 들어왔는데 뭐 크게 어떤 별다른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세가 앞으로 좀 향상된 그런 급등세가 좀 나오기 위해서는 캔들 자체가 지금 지지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2015년도 6월달, 그러니까 이번 연도 6월달에
6,000원대를 지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그런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지만은 자, 이번 시장 하락에 있어서 재차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300원대 전저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지금 구간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매수가 위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는 차익실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도 맞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사문 인터넷 관련돼서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일단은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수가까지는 올라나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가까이 왔었잖아요. 쭉 빠졌어요. 예, 매수가 금방 지금 크게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조금 견뎌보세요. 그것만 조금 견뎌보시고 일단은 매수가 위에서 슈팅 한번 나왔을 때 종목 교체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아야 되겠구나. 매수가 오면은.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코웨이입니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예. 매입 단가는 93,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재무적인 부분 놓고 보면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긴 하고요. 뭐 1조 9천억, 2조 1천억, 2조 1,6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200억, 3,300억, 3,600억.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배당도 재작년에는 4%, 작년 같은 경우는 2.38%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도 현저히 없고 유배율도 굉장히 높으면서 ROE도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좀 악재가 터졌죠. 최대 주주인 코웨이 홀딩스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검토 중이다라고 해서 뭐 주관사도 선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골드만삭스에게 자문도 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주가가 고점 10만 7천 원대 맞고 8만 7천 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코웨이 같은 경우는 쌍봉을 뚫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가는 패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좋지만서도 악재로 인해서 재료성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주봉으로 놓고 보면 2013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4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60일선이 이탈된 적이 거의 없이 맞춰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입 단가가 93,500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도 오늘 아랫꼬리를 좀 단 음봉이 나온 상황이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오늘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됐죠. 97만 주 정도 터졌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종목이니까 손절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 매도 안 하고 밀릴 때 조금 물을 타가지고 평단을 좀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더 밀려가지고 하방으로 지금 현재가가 87,700원인데요. 이 종목 하방으로 밀려가지고 83,000원 근처까지만 간다고 하면 비중 10%만 더 타셔가지고 뭐 평단을 한 9만원 밑으로 떨구시는 낮추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소멸될 때까지는 주가의 상승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이 조금 더 빠지면 83,000원대에서 비중 10%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 낮춘 후에 가져가시는 전략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스마트 글로벌에 예. 26,500원에 예. 50% 비중 있습니다. 26,500원에 50% 비중 있습니다. 50% 비중 있으시고요. 네. 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죠? 네.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네. 그때, 어제였죠? 어제.
네.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고 급격하게 좀 밀렸습니다. 역시나 시장 상황에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강 후약의 패턴 그런 나온 상황이 되겠는데 자 네. 제가 이제 지스마트 글로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상담해드린 어떤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31,000원대 대량 거래가 한번 동반해서 터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61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하자 해서 이제 결국에는 3만원대 돌파 못하면은, 일단은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고점이 28,400원이죠? 네. 28,400원에서 일단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61선이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일 같은 경우,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오늘 중요한 것은, 밀렸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밀렸는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관들이 좀 받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일단은 매수가가 지금 26,500원대시니까는 조금 높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시 일단은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 두시는 게 마음 속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한 23,7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2만 원대까지 계속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예, 하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하락 가능할? 내일 기술적인 반등이 없으면은 더 이상 밀리면 2만 원까지 하락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락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왜 2만 원대까지 보냐면 지난번에 61선을 지지한 저점이 2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원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1차적인 저점 지지가 나왔던 게 23,500원이에요. 1차적인 저점 지지. 지금 차트가 보이시죠? 네. 지금 7월 8일경에 아래 꼬리를 달고 28,000원까지 급등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점을 23,400원까지 저점 지지를 했다가 28,0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저점을 부근에서 지금 끌어올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23,500원대가 반드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3,400원, 500원대가 반드시 좀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내일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2만 원대까지 하락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기관 수급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십자형 양봉 캔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수급에 있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 반등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스마트 글로벌도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떤 연속성을 계속 갖고 그런 어떤 실적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하락은 있을지언정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23,400원대 지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적에는 26,0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때 갔을 때 일단은 26,000원대 비중 축소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저점 재매수 전략 2만 원대 부근에서 이 종목 계속 가져가시겠다 하시면은 2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저점 재매수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540번님, 한국전력 58,000원에 비중 30%.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서 시총 2위 종목이죠. 현대차를 제치고 2위로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원대가 제가 방송에서 많이 추천드렸는데, 저점 4만원 대비해가지고 30% 정도 상승한 53,1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오르게 되면 분명히 기관과 외인의 차익세련 매물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실적을 보면 8월 6일날 실적 발표를 했죠.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6일날 고가 2.9%까지 올라갔다 결국은 마이너스 9%대, 마이너스 1%대의 하락 마감을 했는데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5만 원이 4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홀딩하신 전략 취하시고요. 49,000원이 종가상 이탈된다 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방향성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CJ CGV 매수가
128,000원에 10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CJ CGV 오늘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었죠. 오늘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6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한 6% 정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한 5% 정도 급 하락이 좀 나와주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어찌됐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든 못 나오든 지금 구간은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CJ CGV가 그동안의 상승이 나아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61선을 타고 왔습니다. 5만 원대부터 13만 원대까지 급등함에 있어서 61선을 지속적으로 타고 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13만 원대에 대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결국에는 13만 원대에 대한 고점 돌파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매수가가 12만 8천 원대시니까는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자, 61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1만 5천 원 정도, 11만 5천 원 정도 마지노선이 11만 원입니다. 마지노선 11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2만 3천 원 정도, 12만 3천 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반절 정도는 정리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411번님 유니셈 17,000원에 비중 40%, 현재가 18,200원이고요. 최근 들어가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우량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2015년도 3월에 주가가 2,800원, 2,500원이었던 게 벌써 2만 원대까지 한 6배 이상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8배 이상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60일선이 가파르게 지금 우상향하면서 5일선과 21선이 응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 받침이 되니까 주가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더라도 최근 뉴스를 찾아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2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이상 증가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손절 라인만 딱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16,000원을 딱 잡아드릴 테니까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장중 말고요. 종가상으로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고, 만약에 종가상 16,0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좀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633번님 LG 디스플레이 29,200원에 비중 6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지금 개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지난번 작년 겨울이었나요? 방송국에서 추첨을 한번 했었는데, 수익률이 1등 이상으로 뛸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꼽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2만 1,000원대까지 급락이 좀 나와주었는데, 자, 굉장히 상당히 개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정도 오늘 최근의 흐름들을 좀 놓고 보면은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2만 1,000원대에 대한 지지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2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급반등은 좀 나오지 힘들지언정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걸어볼 만한, 승부를 좀 걸어볼 만한 상황의 패턴들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마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회사가 좀 망할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 심리적인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을지언정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2만 원대가 한번 이탈되더라도 지난 과거의 패턴들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그 라인 부분에서 상승 반등 과정이 좀 나왔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매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저점이 되겠죠. 2만 1,000원대에 대한 지지세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홀딩하시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2만 1,000원대, 만약에 2만 1,000원대가 이탈이 된다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여보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키스트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4,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입니다. 오늘 좀 올랐다가 아침에 밀리더라고요, 오후에.
예, 최근 들어가지고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키스트 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에서 좀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좀 드렸냐면 역발상 투자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종목 FNC 엔터, 못 나가는 종목 키스트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한 분기가 지나면 그 다음 주 첫째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좀 하잖아요. 어닝 실적을. 네. 제가 네. 그것을 굉장히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실적을 보면 반도체 섹터, 가전 섹터, 모바일 쪽 다 실적으로 어느 정도 큰 윤곽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이번에 SM에서 호실적 발표하고 날아갔잖아요. 네. 중국에서 광고 순위 인지도 1위가 결국은 누구예요? 김수현이잖아요. 네. 그러면 김수현 소속사는 키스트인 거고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배용준 결혼 그리고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역발상 투자 적법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2분기 호실적 나오면 바로 좀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바닥 잘 다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4,000원대 아니 4,200원, 300원대 바닥 잘 다지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세 네. 한번 준다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200원, 5,300원까지는 무난히 시세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매입단가 4,500원이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만 가져가시면 꼭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손절가는 안 봐도 되겠죠? 예, 손절가 보지 마세요. 이 종목은 가져가셔도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안전한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네. 5,200원 와도 매도하지 마시고 예. 수익 더 볼 수 있으니까 5,2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신 후에 방향성 잡으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콜마 D&H고요. 콜마 B&H요? 16,100원에 20%예요. 16,100원에 2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보니까 무슨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예. 그런 거 있으면은 많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주가에 영향은 크게 지금 미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16,100원에 20%예요. 16,100원에 20%요? 네네. 일단 언제 매수하신 종목이시죠? 7월 1일 날이요. 7월 1일 날요? 예, 7월 1일 날 매수하고 예. 19,350원인가까지 갔었어요. 그때 매도를 못 하신 건가요, 그럼? 네, 그때 매도 못했어요. 좀 욕심이 좀 과해가지고. 그러셨어요? 한 2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들어가서 그때 한 19,900원 정도에 계속 이거를 찍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안 찍어주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랬어요? 네네. 네, 일단 제가 이 콜마 B&H는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계속 올라왔었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패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번 연도에 18,750원에 3월달에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예, 그리고 18,900원대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그리고 네. 17,800원대 거래량 터졌고, 그리고 네. 17,850원대 또 거래량 터지고, 19,000원대 또 거래량 또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만 오면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들의 공통점이 확인되시죠? 네.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지를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지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14,700원 정도, 60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쌍바닥 구간으로서의 지지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4,700원이요? 예. 일단은 지금 주요 이평선들 전부 이탈한 상황이에요. 네. 주요 이평선들이 이탈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 좀 봐야 된다라고 일단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부근 정도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달에 중추절에 있죠, 중국? 네? 중추절. 네네. 그러니까 중국 이슈가 또 한번 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콜마 B&H는 상승이 좀 크게 안 나와줬지만은 삼성 LNS라든지 뭡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조금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7월달 중순 정도에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상승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가격 밴드 14,700원 정도 오는 지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밴드 설정에 손절가가 14,7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14,600원대가 강하게 이탈됐을 때 종가상 이탈됐을 때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도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나와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욕심을 좀 줄이시고요. 17,500원대 있죠? 네. 17,500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때 거래량이 터져주는지 그리고 이평선들을 어떻게 수렴화시키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MPK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4,100원에 30%요. 현재가 4,075원이네요. 네. 예, 오늘 결국은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하는 패턴을 나왔고요. 찾아보니까 내년 중국 매출이 국내 매출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사가 좀 떴네요. 재료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대량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보면 MPK 같은 경우도 현재 현재 좀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88만 주 정도 터졌으니까 많이 터져 있는 상황. 예, 잠깐만요. 많이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정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492만 주네요. 492만 주니까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터진 패턴 보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량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고점이 되겠네요. 정고점인 4,200원, 4,100원 이 라인도 이번에는 돌파해서 강하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입 단가가 좀 솔직히 높긴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6월 29일 날 기존에 중국과 같이 동남아 쪽에 진출을 해서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합작사가 좀 취소됐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6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주가가 쭉 빠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주가의 흐름보다는 향후에 좀 미래의 성장성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인들이 피자를 안 먹다가 2007년도에는 한 8억 불 정도 됐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20억 불 정도 되죠. 그리고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매장 수를 기존 매장 포함해서 한 200개 정도로 늘릴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성장성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1차적인 목표가 4,400원 잡아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겠다고 하시면 좀 눌림목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시면서 중국 쪽 매출 실제로 나오는지 체크해 가시면서 가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4420번님, 바이넥스 25,200원에 비중 1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 하락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좀 받았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13%까지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은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 61선,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직전 저점이 18,000원입니다. 일단 18,000원인데 지금 구간에서 하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추가적인 하락 18,000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시는 게 속 편하신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이 바이넥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2차, 3차 랠리적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정도의 성격으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8,000원까지 열어두시는 전략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3,000원대 한번 왔을 때 다시 한번 연결하셔갖고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4522 하나번님 SK네트워크스 7,310원에
비중 50%, 현재가 7,27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존의 시내 면세점 입찰 선정에서 탈락됐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 9,600원 대비해서 전저점인 7,500원 라인도 무너뜨리고 6,800원까지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롯데 쪽이죠. 롯데 소공동이랑 롯데 월드몰 쪽의 면세점 사업에 좀 참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SK네트워크가 다시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롯데가 계속 유지할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저번에 신세계 상담 왔을 때는 다음날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6,880원 전저점 만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총수 3연 소식의 주가 SK그룹주 SK그룹주 웃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공동 관련된 면세점 사업은 9월 12월이니까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지 지금은 좀 너무 빠르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 시청해 주셨는데, 자, 개인적으로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전저점 유지적인 부분들, 코스닥 지수도 61선 유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한 템포 쉬시면서 보유주 위주로 체크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